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10곳이 넘는 부동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들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쉬는 애들이 그냥 날 잡으면 잘 쉬어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상거래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단속이 두려운 중개업소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또 올까봐 더 조심하는 거지. 문은 닫았지만 밀려드는 거래 문의에 중개사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단속할 때 한 열흘에서 보름은 조심해야 돼.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빈 사무실에 가서 좀 살짝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근처 다른 상가도 비슷합니다. 영업 중인 일부 부동산은 내부가 보이지 않게 커튼을 쳤습니다. 그냥 단속 나와가지고 문만 닫게 만들고 도시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대출까지 낀 이른바 갭투자 의심거래도 지난달 부쩍 늘었습니다. 끼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풀렸기 때문에 팔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거고. 호가만 올랐을 뿐 거래는 많지 않다. 가격이 내린 거래도 있다던 서울시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가능하다더니 오세훈 시장은 지난 일주일 거래된 물량이 많이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상조짐이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선 대출 영업이 활발하고 새학기 이사 수요가 많은 2월에 규제를 푼 걸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풀려면 5월달에 풀지 왜 먼저 풀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해느냐. 재조정 될 수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고. 이런 분위기는 가계부채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2월 주택담보대출은 5조 원 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선제적인 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10개월 만에 줄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또다시 늘어났다고요? 네,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 원으로 이 한 달 전보다 4조 300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9개월 동안 3.5%를 유지하다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 이 베이비 스텝으로 세 차례 낮춰서 2.75%가 됐죠. 이후 친절한 경제에서 이 그높던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알려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영향으로 또 주택 거래가 회복이 되면서 지난 1월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9천억 원 줄었던 게 한 달 만에 도로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나눠보면요. 은행이 3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이 금융권도 1조 원 불었습니다. 이 금융권 중에서는 특히 상호금융권이 8천억 원 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천억 원 줄었지만 1월에 4조 1천억 원 준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건 이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특히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에 5조 원이나 늘어서 전달 3조 2천억 원 는 것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월 말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서 2월 말 기준 잔액은 1,14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3조 5천억 원 늘었고요. 반면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1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1월 4천억 원 증가해서 증가폭이 3배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언제 볼 수 있었냐? 전세 가격 한창 뛰던 지난 2022년 2월 1조 4천억 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 처리긴 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높아져서 서울 지역 역전세 현상이 해소된 건데요. 전세 가격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를 들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계대출은 어떻게 될 거냐? 늘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앞으로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 크고요. 토지
규제 완화로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도 커지고 거래량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작년 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3,000호까지 떨어졌지만 2월에는 3,000호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최근에 많이 뛰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뛰었습니까? 사실 규제할 당시에도 이 나라가 찍어서 이곳이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지정한 꼴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해제 뒤 거래량 증가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잠실을 중심으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요. 잠실동 이 A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6일 3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불과 10일 전에 같은 평형이 28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에서도 지난달 25일과 13일 같은 면적에서 각각 30억, 40억으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지난달 10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각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찍은 겁니다. 시장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작년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 환경,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의 원인도 함께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6월까지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데요. 특히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떨어지는데 집값만 오르는 참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9,5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중개업소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시세지 마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난리예요. 물건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손이 막 나가요. 저기 성남동에서 이렇게 여기 헬리오까지 오셨고 영등포 동작구에서도 다 오고 이달 초 23억 원대에서 거래되던 84제곱미터형은 1억 원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로얄동은 25.5로 가고 있습니다. 좀 먼저 파신 분들은 통탄을 보지 못하는 거고.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더 올려내놓는 배액 배상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주인하고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있죠. 연락이 좀 오시나요? 어제도 제가 계약서를 2개를 계약을 썼는데 가계약금 들어갔다가 해약이 되고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상승한다고 예상했을 때 가볍게 매도인들이 배상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던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말하자면 쌀과 보리 관계의 대체제로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은 헬로이치도 와서 구입할 수밖에 없고.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외지역 급매물도 소화되며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한두 달 전보다 늘었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 지역들도 거래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키높이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생각처럼 빨리 내려가고 있지는 않고 전반 경기 여건에서 타격받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정책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변수들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서울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인 가격 급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가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8% 상승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0.2%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 0.94%, 서초 0.74%, 강남 0.68% 등 강남 3구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송파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강남권 집값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노원과 도봉은 각각 0.07, 0.04% 하락해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면 경기와 인천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서울의 상승폭이 커 전체 하락폭은 좁혀졌습니다. 지방도 5대 광역시와 8개도, 세종 모두 하락폭이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06% 떨어지며 전월 마이너스 0.1% 대비 내림폭이 축소됐습니다.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만 놓고 보면 서울만 0.24% 상승하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내렸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0.01% 하락하며 전달보다 하락폭이 축소됐고 월세는 0.08% 상승하며 전월과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